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원입니다.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자마자 조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. 눈 뜨자마자 이렇게 또 양말 신고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또 뛰쳐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또 행동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12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려드려 보도록 해볼게요. 그러면서 저는 제 방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오늘 아침에 신나게 이렇게 또 뛰어가지고 저희 동네 타운센터가 있는데 대략 한 1마일 정도가 되거든요. 1마일 정도 이렇게 또 뛴 다음에 거기에 파네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히비스커스 그 아이스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이렇게 또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또 걸어왔거든요. 걸어오니까 대략 한 1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. 운동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또 잘했으면서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야, 이 제 허벅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땡기는 것을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독일에서 일어난 이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? 이 사건에 대한 지금 뭐 디테일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독일에서 어느 이제 난민이 사우디아라비아 난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난민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이 크리스마스 시장이 이렇게 또 열렸는데 여기를 돌진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또 다쳤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100명 이상이 다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2명이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뭐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한 10몇 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10명이 아니라 40여 명이 중태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명의 여성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1명의 9살짜리 소년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대요. 너무나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난민을 본다고 하면은 2006년도에 이 난민 자격으로 이 독일에 이렇게 또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래요. 정신과 의사이면서 그리고 반 이슬람 활동가로 이렇게 또 운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전에부터 독일 시민들한테 이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정부랑 좀 많은 마찰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난민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난민은 계속해가지고 이 반이슬람적인 비판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많이 해왔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독일 시민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나봐요. 그런데 이 독일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, 뭐 이런 뭐 테러 같은 것들은 이제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해가지고 위험인물로 이렇게 또 분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이 정부 책임론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독일이 예전부터 이런 뭐 테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. 거기에다가 2016년도에 베를린 이 차량 그 테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이런 뭐 차량 공격에 대해 가지고 이런 차량 테러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보안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보안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더라도 허점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드러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 범인은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
이제 겉으로는 그냥 이제 멀쩡한 남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이 난민,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이제 남의 나라 이 독일까지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너무나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반이슬람적인 그런 발언 계속하고, 그리고 뭐 시민들한테 위협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요거는 좀 이제 문제 소지가 있지 않아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, 거기에다가 2016년도에 이 차량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안상 그런 안전 조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,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또 뚫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인 곳에 막 보안상 이런 뭐 안전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응급차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응급차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그런 문은 이렇게 또 열어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난민이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응급차들이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400여 미터나 이렇게 또 몰고 가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또 쳐가지고 뭐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이렇게 또 다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있다, 여성 이제 사망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4명의 여성 사망자들의 이제 나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대, 50대, 60대, 70대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9살의 이 소년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,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태에 빠졌다. 40여 명 이상이 지금 이 중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독일에서도 이제 구구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구구 정당에서는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뒀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이 난민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난민인데 제대로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. 라고 계속 이렇게 또 몰아붙이면서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해명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난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받아줬었거든요. 뭐 아시다시피 시리아에서도 난민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? 이 아사드 이 정권에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10년 넘도록 이 내전이 이렇게 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난민들이 막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이렇게 또 넘어왔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, 여기 이제 독일 나라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이렇게 또 받아줬었는데, 그런데 이렇게 난민들이 이런 테러를 이렇게 또 벌인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독일 내에서도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또 몰아내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이 독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독일이 뭐 세계 1차 대전, 2차 대전 때 뭐 굉장히 많은 뭐 사망자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, 그리고 뭐 학살도 많이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? 독일이 좀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제 잘못한 그런 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성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, 그래서 난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받아준 것 같은데, 그런데 이 난민들이 독일에 이렇게 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독일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심보들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,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 딸, 이 이방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?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방카 트럼프가 지난 이 트럼프 1기 때에는 트럼프나 이렇게 또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트럼프 밑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카 트럼프는 이 워싱턴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왜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에 이 트럼프 2기 때는 자신의 아빠 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일을 하지 않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이방카는 2021년도에 이 워싱턴 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또 떠났다고 합니다. 떠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방카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이제 자신의 집을 이렇게 또
또 사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이방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정치계로 본다고 하면은 정치계는 너무나 어둡고 좀 이제 더러운 것도 많고 그렇더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또 중요시하면서 내 가족한테 이렇게 또 올인을 하겠다. 조용히 이렇게 또 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카는 이제 다시는 이제 정치계로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이방카 이 남편 있지 않습니까? 이방카 남편이 쿠슈너라고 한다고 하는데, 이 쿠슈너는 이제 다시 부동산 업계로 이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일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방카 트럼프는 이 자녀들의 이제 양육과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렇게 또 충실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또 나는 게, 옛날에 그 심슨 만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심슨 만화에서 뭐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게 이방카 트럼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심슨 만화가 이번에는 틀렸나 봅니다. 어쨌든 간에 이방카는 이렇게 이 정치계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도,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다시 안 돌아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아빠랑은 계속 이렇게 또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정치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이렇게 또 줄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레드시, 이 홍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성곽들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또 뭉쳐가지고 이 홍해에 이렇게 또 주둔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, 만약에 이제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이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막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예멘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이 텔아비브 그 남쪽에다가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피해를 이렇게 또 입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에서는 후티 반군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뭐 미사일 저장소나 뭐 지휘 그런 곳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홀넷 F-18 있지 않습니까? 그 전투기도 이렇게 또 띄우고 뭐 미사일도 이렇게 또 발사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홍해에서 해군이 이제 자신의 비행기 F-18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프렌들리 파이어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미 해군에서 이 F-18 이 비행기를 이제 적으로 이렇게 또 오인을 해가지고 프렌들리 파이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F-18 전투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이 F-18 이 전투기에 2명의 이 파일럿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, 정말 다행히도 안전하게 이렇게 또 탈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너무 이렇게 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이 2명의 파일럿은 탈출을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부상은 입기는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탈출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 전투기에서 이렇게 또 탈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밑에서 막 조그만 로켓이 이렇게 또 발사가 돼가지고 그 의자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G 포스가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막 목도 막 부러질 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.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경미한 부상은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정말 다행히도 이 파일럿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지 않은 게 진짜 그게 가장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전투기보다 이 파일럿을 이렇게 또 양성을 하는 게 진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하거든요. 뭐 당연히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거 밖에도 이 전투기보다 파일럿들을 이렇게 또 만드는 양성을 하는 게 돈이 더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, 두 분 다 안전하게 이렇게 또 탈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한테 대만이랑 이렇게 또 교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뭐 불장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비난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대만 있지 않습니까? 대만에 뭐 군사 교육이나 국방부 물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을
5억 7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승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거 밖에도 이 대만한테 이제 미국 이제 무기를 이렇게 또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파는 것을 거의 뭐 3억 달러, 2억 9,500만 달러에 이 무기 파는 거 이렇게 또 승인을 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지난 10월 달에도 미국이 이 대만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최첨단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? 무기들을 10억 달러 이렇게 또 파는 것을 이렇게 또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뭐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대만을 이 무기로 이렇게 또 무장을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불장난 빨리 그만둬라. 지금 미국 때문에 중국하고 이제 대만이 이 긴장이 너무나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대만 도와주는 거 군사적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지금 대만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게 너네 나라 때문이지 않습니까? 중국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무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대만을 이렇게 또 먹으려고 계속 막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. 전투기 같은 거만 보내가지고 막 위에만 날아다니게 하고 막 긴장을 이 중국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만을 이렇게 또 돕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왜냐하면은 이 대만은 TSMC가 있기 때문에. 만약에 대만이 뭐 다른 뭐 약한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미국이 대만을 안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만이 이렇게 또 생산하고 있는 그 최첨단 그런 뭐 반도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TSMC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 반도체 같은 것들이 미국으로 이 칩들을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게 이게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칩 액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반도체 기술들을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려고 이렇게 또 했죠. 왜냐하면은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팬데믹 때 이 대만에서 이 TSMC에서 문제가 있었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때 대만에 뭐 말도 못한 그 가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뭐 기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대만에 이 물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은 물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갖다 쓴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 때문에 이 대만에서 이 TSMC에서 반도체들을 제대로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때 이 반도체 공급이 좀 이제 저해가 되고 막 그랬다고요.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겪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공급처 같은 것들을 뭐 다양화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뭐 지정학적으로도 좀 많이 안정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칩 액트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최첨단 이런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끌어들였죠. 당연히 삼성도 이렇게 또 들어오고 뭐 TSMC도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인텔은 뭐 가장 큰 그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파운더리 그 공정을 여러 곳에 이렇게 또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텔은 별로 이 죽을 쓰고 있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만은 미국한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나라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뭐 AI 뭐 혁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으면서 TSMC라고 하는 그 이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국은 뭐 당연히 대만을 계속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미국 이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? 텍사스에서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좀 이제 충격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는 그 사건은 독일에서 일어난 이 차량이 뭐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또 돌진을 해가지고 굉장히 1명 이상의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는 사상자가 나오는 그 사건이 지금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여기 이제 텍사스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 이제 추격전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합니다. 이 경찰이랑 이렇게 또 추격전을 버리다가 텍사스에 있는 어느 이제 백화점 이 몰에 이 JC 펜이 있지 않습니까? JC 펜이 몰에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돌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트럭이 이 JC 펜이 백화점 안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
5명의 정말 다행히도 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, 독일에서는 이 5명의 이렇게 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여기 이제 텍사스에서는 이 트럭이 이렇게 또 돌진하는 바람에 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6세부터 뭐 70세까지 뭐 여러 나이들에서 뭐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, 다들 이렇게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용의자는 이 백화점으로 이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들어간 다음에, 그 다음에 경찰들이랑 이 총격전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용의자는 경찰한테 사살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트럭을 타고 진짜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또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? 위협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총이 발사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뭐 만약에 뭐 경찰들이랑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있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 경찰한테 이제 반항을 하지 말고, 이제 경찰들이 얘기를 하는 대로 이제 순순히 이렇게 또 응하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잘못하다가는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, 어쨌든 간에 이런 일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? 이 드론, 이 자체 제작을 한 이 드론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이 러시아 중심부에 있는 뭐 카잔이라고 하는 뭐 도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도시에다가 드론 8대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드론 8대 중에 6대는 건물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한 대는 뭐 산업시설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고,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뭐 격추를 당해가지고 뭐 강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뭐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뭐 그러던데, 보니까 이 카잔이라고 하는 이 도심지에 굉장히 커다란 이 주거용 뭐 빌딩이 있어요. 굉장히 커다란 이 멋들어지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, 여기에 향해 가지고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? 꽤 큽니다.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또 만든 뭐 드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, 그 드론이 그냥 그 건물에 갖다 박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한 대가 아니라 6대나 이 주거용 건물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, 이 카잔에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, 시민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막 큰일 났다, 막 두려움에 떨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다 한바탕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, 러시아에서는 뭐 100몇 대 조그만 이제 드론들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드론의 이제 전자파 방해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이 전자파 방해 때문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고요. 근데 뭐 나머지 뭐 50몇 대는 뭐 격추가 돼가지고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조그만 드론을 이렇게 또 보냈나봐요.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러시아 중심부, 어느 뭐 도시라고, 카잔이라고 하는 뭐 도시라고 한다고 하는데, 여기에 막 고층 빌딩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, 러시아 시민들이 이렇게 또 두려움에 이렇게 또 떨다 보니까, 아주 공격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격을 한 이유는 이 엊그저께 있지 않습니까? 금요일에 이 러시아에서는 이 쿠르스크 지역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시민들 수명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, 그러니까 어제죠. 어제 이제 토요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8대 드론을 보내가지고 뭐 여러 건물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 이 드론 공격에 대해 가지고 뭐 별다른 말은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러시아 이 도심지까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이 도심지, 이 러시아 도심지에는 이제 공격을 하지 못하겠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런 공격이 이제는 뭐 잦아들다 보니까 러시아 시민들도 이제 푸틴한테 한마디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빨리 전쟁 끝내라. 이제 그냥 리치하고 이제 그냥 러시아 군인들 다 뺀 다음에 빨리 전쟁 끝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제프 베조스,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제프 베조스가 어쩌면은 이제 다음 주에 아스펜에서
$600 million, 6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성대한 결혼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찌라시가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제프 베조스는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해요. 그 어떠한 이 뭐 6억 달러, 뭐 $600 million 뭐 결혼식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지금 뭐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렇게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, 그런 거, 이 nothing gonna happen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 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지금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또 사귀고 있는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, 제프 베조스는 60세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여성은 54세래요. 그래서 이제 6살 차이가 나면서,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랑 이렇게 또 사귀고 있으면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또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제프 베조스는 2019년도에 이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또 하면서 2018년도에 이 외도를 했다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자신이 이 여성이랑 이렇게 또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공식화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 약혼식을 이렇게 또 했대요. 약혼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제프 베조스는 이제 조만간 이제 결혼을 할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돌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아스펜에서 이제 $600 million 어마무시하게 성대한 결혼식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나왔었는데, 그런데 제프 베조스는 바로 나와가지고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, 어쨌든 간에 이 제프 베조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이랑 지금 이렇게 또 사귀고 있으면서 이제 이혼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과연 누구인지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이 여성은 좀 많이 싼 티가 납니다. 산티가 성형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, 뭐 가슴도 막 엄청나게 드러내고 막 다 성형수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한 것 같으면서, 그러면서 이 여성은 과연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출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, 그러니까 멕시코 출신이 아니라 멕시코계 미국인이래요. 이 멕시코 부모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뉴멕시코주 이 알버커키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태어난, 출생한 미국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미국인이면서 이제 멕시코계이면서 이 에미상을 이렇게 또 수상을 한 경력에 있는 언론인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파일럿, 비행기 운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일럿 뭐 자격자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뭐 자선가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1999년도에 뭐 앵커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면서 뭐 에미상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 여성은 산체스라고 한다고 하는데, 이 산체스는 베조스 얼스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기후변화 대응에 이렇게 또 앞장서는 그런 펀드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런 자선가로도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제프 베조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원래 이제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? 와이프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또 어려운 그런 이제 역경들을 이렇게 또 이겨 나가면서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런 뭐 대형 기업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는데,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기의 이 이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제프 베조스가 이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와이프한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. 주게 되면서 지금 이 제프 베조스의 이제 전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자선 사업을 이렇게 또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 이렇게 또 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대단한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현명한 그런 여성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제프 베조스의 사귀고 있는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좀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고요. 원래 그 부인을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그냥 외모로만 보더라도 좀 너무 싼 티가 나다 보니까, 아니 왜 제프 베조스는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이제 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여자랑 이렇게 또 사귀지?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, 뭐 어쨌든 간에 이 아스펜에서 $600 million, 6억 달러의 이 성대한 결혼식을 이렇게 또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만, 제프 베조스는 또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, 그리고 이 제프 베조스는 그때 한번 결혼을 하고 이제 이혼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뜯겼는데, 결혼을 왜 또 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
좋지가 않다라는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돈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 그 돈을 보고 이렇게 또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혼을 하면은 돈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제 부부에서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